미르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르4가 사실 MMORPG 게임이잖아요. 이 미르4가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위메이드가 계열사가 자사 게임을 모두 블록체인과 연동을 하겠다 하는 중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미르는 위메이드가 아무튼 미르라는 IP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됐죠. 그래서 네. 진출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던 아주 가치가 있는 IP인 거고, 그게 이제 미르 4까지 지금 와서 이게 아마 작년 말인가, 작년 가을인가에 런칭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 IP의 힘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게임 개발 기술력 같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그 어나운스를 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음. 당장 이게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을 다 블록체인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아직까지는 좀 선언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여기 이제 뭐 블록체인 그냥 아주 기본적인 사행성이 없는 부분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NFT라는 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내에서의 게임 허가, 게임을 등급 허가 같은 것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조금 좀 편법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 서비스라는 시장을 통해서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르4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국내 시장이나 게임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워낙 제한적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미르는 결국은 미르 1부터 시작을 해서 원천 게임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이 메인 시장인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 허가가 나야 되는 거죠. 중국 시장의 지금 판호 문제가 이건 블록체인의 이슈가 아니라 게임 자체의 판호가 지금 워낙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요게 미르포가 좋은 컨텐츠긴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판호를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이제 파트너를 잡아서 판호를 받을 거냐.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그냥 게임도 판호를 받기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NFT 기반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중국 시장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줄 거냐. 중국에서 이 허가 관청에서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워낙 언노운 팩터들이 많아서 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위메이드라는 기술력도 있고 음. 나름대로 어떤 재력도 있는 이 투자력도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굉장히 좋은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형 게임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내가 지금도 잘 돈 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되나? 그렇죠. 내가 괜히 먼저 들어갔다가 혹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 혹시 말아먹는 거 아닐까? 이런 음.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 전체 그룹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포커스를 해서 밀고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저는 뭐 게임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좋은 시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아무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위메이드의 미르포 블록체인 기술 적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 뭐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또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과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의 결합 좀 어떻게 좀 예측이 되시나요, 교수님? 변화가 있을까요? 그 대형 게임사들 뭐 보통 우리가 3N이라고 얘기하는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 게임들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 기존의 정책 자체가 네.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다가 동일한 게임을 가지고 어느 날 NFT 기술을 거기에다 뭔가 접목을 시켜서 이거를 자산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책의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새로 런칭하는 게임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 대형 게임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만한 모티베이션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들의 입장 혹은 게임 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 로얄 커스터머들, 충성 고객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게임 플레이 패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패러다임으로 판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두 가지 기존에 어떤 돈을 벌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것을 새로운 모델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기존의 끝까지 갉아먹을 수가 있을 건가라는 우려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도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에 대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이 법 제도적으로 이거를 오픈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하게 내가 이걸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블록체인 게임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게임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